출구조사 결과 예측 1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과연 이 예측이 최종 결과로도 이어질까요? K큐브에서 함께 전망해 보시죠. 자, 이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51.7%,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9.3%, 이준석 후보 7.7% 득표할 걸로 예측됐습니다. 네, 투표율이 77.8%고 지금 12.4%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출구조사에서 예측 1위로 나타나고 있네요. 각 지역별로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경합인 곳도 있고 앞서는 곳도 있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출구조사 개표 방송 보시면서 어떻게 추이가 변하는지 혹은 들어맞는지 잘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출구조사 발표 당시에 각 당과 후보들의 표정도 엇갈렸는데 그런데 저희 오늘 출연해주신 분들, 우리 패널 분들 출구조사 보시는 모습을 저희가 담아봤거든요. 그 영상으로 함께 다시 출구조사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패널? 네, 지금 우리 출구조사 발표 당시에 김상욱 의원님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셨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카운트다운 같이 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책상을 주먹으로 탕 치시던데 그때는 어떤 감정이셨길래 저렇게 약간 격앙된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지난 6개월이 그냥 주마등처럼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당적이 이제 바뀌셨고 국민의힘에서 무소속에서 다시 민주당이 되셨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선거 운동을 많이 다니셨는데 그동안의 과정들을 하면 6개월이라면 개엄 당시부터 아마 대선 이 과정 쭉 스쳐 지나가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선거를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로 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결과를 지금 얻은 겁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위원장님은 좀 담담한 표정으로 저는 읽었는데 어떻게 예상하셨던 흐름이었나요? 담담한 표정이라보다는 상당히 서글프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오판, 망상에 젖은 그런 국정 운영 방식이 결론은 대한민국의 이 발전은 그래도 진보와 보수가 늘 건강한 양날개 짓을 해야만이 그렇게 대한민국은 올바르게 갈 수가 있는 건데 한 사람의 그런 국정 책임자의 잘못된 그런 판단은 보수 진영 전체에 이렇게 계매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들어버렸죠.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저는 과거에 이제 차태기 정당으로서의 오명을 그때 우리가 씻고 이걸 갖다가 다시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계속 이제 지지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 15년, 20년이 걸렸죠. 그때보다 더 우리가 뼈와 살을 도려내는 그런 아픔을 겪더라도 이번에 대수술을 통해서 다시 국민들이 이번에 채찍질, 따끔한 해초를 들은 이 국민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 어린 그런 보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출구조사에서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지만은 계속해서 개표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고요. 조금 불안한 감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우상호 의원님, 지금은 좀 불안감이 해소가 되셨나요? 어떠신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50% 이상을 돌파하느냐. 또 두 번째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격차가 10% 이상 벌어지느냐가 이번 선거의 압승의 기준이었는데요. 두 가지 기준을 다 충족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좀 불안했던 마음이 확 가시고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짜 위대하고 현명하다. 내란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심판하고 또 이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주셨다 하는 점에서 전율 같은 것이 느껴지고요. 이제 만약에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어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 확정되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보답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또 각오를 하게 됩니다. 네네. 김재섭 의원 말씀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게 주신 성적표가 굉장히 냉정하면서도 저 스스로는 또 한편으로는 또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12월 3일 이후 6개월 동안 국민의힘이 변화할 기회가 저는 중간중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시기를 잘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했고
또 특히 이제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 문제, 그 가운데서 어떤 광장 세력과의 결별 문제를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했던 것이 저런 냉정한 수치로 고스란히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저것이 이제 제게는 굉장히 큰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10%포인트 이상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이번에는 그래도 민주당한테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명확한 의사를 밝혀주신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제 야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심판받은 국민의힘과 우리 윤석열 정부는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로 지금 굉장히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오만하거나 또 독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우리 국민들은 또 언제든지 회초리를 드실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때를 대비해서 충분히 역량 있는 보수 정당으로서의 면모들을 갖춰나가는 노력들을 저는 앞으로 굉장히 진한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네. 결심 같은 것들이 좀 서는 시간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출구조사 예측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퍼센트는 실제로 개표가 진행이 되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네. 사실은 선거 막판에 좀 표심을 흔든 변수들도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는지 박성민 대표께서는 출구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예, 3년 전에는 출구조사가 0.6% 차이로 발표가 됐고 최종 결과 0.73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제 뭐 좀 격차가 크기 때문에 저 오차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뒤집기는 어려운 거고 역시 이재명 후보가 51.7 저거를 넘어서면 박근혜 후보가 얻었던 득표도 박근혜 대통령이 얻었던 득표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고 50% 넘는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서 이번에 확실히 그 계엄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근데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막판에 결집을 시도했지만 출구조사 결과 지금 40%가 좀 안 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 10% 이상의 격차라고 하면 정치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이어서 국민의힘도 국민에게 탄핵당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득표라고 보고 이준석 후보의 7.7은 어느 정도 예상이 좀 됐습니다. 막판에 그 제3당 후보가 단일화와 사표 심리에 눌리기 때문에 그런데 7.7%라는 건 완주한 상태에서 꽤 의미 있는 그 공간을 확보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개표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텐데요. 출구조사 결과와 실제 결과가 얼마나 일치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큐브였습니다.